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제 얼굴이랑 소리 잘 들리시면 화면에 한번 인사 좀 해주시겠어요? 반갑습니다. 아유, 네,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2022년 현대오토에버 스마트 모빌리티 공학체험 교육 박람회와 수료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이한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한 시간이 8월부터 지금까지 벌써 3개월이나 지났어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는데 벌써부터 우리가 어떤 수업을 했었지? 그리워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 행사를 통해서 마무리가 되겠지만 인연이 계속 이어지길 기대하면서 즐거운 시간으로 마무리해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식으로 행사를 진행할지 순서를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는 첫 번째,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행사를 시작합니다라고 개회 인사를 나누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환영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행사를 같이 준비해 주신 아이들과 미래재단에서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인사를 남겨주셨대요. 그 영상 함께 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수업들을 얼마나 재미있게 해왔는지 영상으로 좀 담아 놓았거든요. 그 영상들을 보면서 8회기 수업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현대 오토에버 스마트 모빌리티 공학 체험 교육이 벌써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한 사업이에요. 꽤 오래되었죠. 그래서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5년 전에도 정말 재밌는 수업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어떤 재밌는 수업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로봇을 준비해서 이런 미션들이 있었습니다 하고 소개해드리는 자리를 준비했어요. 그걸 간단히 보면서 5년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오늘의 메인 이벤트,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준비한 발표물들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인사 나누고 수료를 하는 수료증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념사진을 찍으면 오늘 행사가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순서로 정말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서 이런 행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는 게 너무너무 아쉬운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사를 같이 준비해 주신 현대오토에버 그리고 서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아이들과 미래재단에서 여러분들과 즐겁게 행사를 마무리할 수 있게 노력을 해주고 계세요. 그 중에서도 대표로 오늘은 아이들과 미래재단의 김병기 본부장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영상으로 전달 주셨다고 합니다. 그 영상 함께 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아이들과 미래재단 김병기 본부장입니다. 지난 7월에 우리가 교육 사업을 처음 시작했었는데요. 2달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얼마나 많은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교육의 성과물을 발표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박람회와 수료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오프라인으로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박람회를 즐기고 같이 축하하는 그런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쉽게도 코로나에 관한 정부 방역 지침은 좀 완화되어졌습니다만 아직 건강에 무리가 있을 거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져서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돼서 참 아쉽습니다. 먼저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코딩 멘토링을 잘 마친 것에 대해서 감사와 축하 말씀을 드리고요.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안전하게 잘 마칠 수 있었던 건 여기 계신 모든 선생님들과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멘토 여러분들의 노력과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난 2달은 어땠습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짧게 지나간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낯선 교육으로 수업을 하느라 또 길게 느껴진 시간이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여름방학이 우리 멘토 여러분들과 그리고 우리 멘토 아이들 모두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시간이 되었기를 희망하고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박람회와 더불어 수료식에 참가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사 영상 잘 보았습니다. 마지막에 깜찍한 하트 감사합니다까지 귀엽게 마무리해 주셨네요. 맞아요. 저희도 2달, 준비 기간까지 3달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한 시간들이 너무 즐거웠고 특히 마지막까지 모두 함께할 수 있었다는 게 가장 의미가 뜻깊은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그동안 8회기 동안 어떤 재미있는 일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스케치를 좀 남겨놓았거든요. 그 영상 같이 보면서 8회기를 돌아보도록 할까요? 영상 보시죠. 원래는 제 꿈이 프로그래머는 아니었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이 학교, 이 전공을 가지게 되었더라고요. 근데 또 하다 보니까 이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되게 많은 분야에 접할 수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 동기들을 봤을 때 코딩을 좋아하고 또 되게 잘하는 친구들이 어릴 때 다들 경험해본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보면서 저도 어릴 때 미리 경험을 해봤다면 지금보다 진로 선택에 있어서 조금 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현대사회에서는 IT 쪽이나 이런 공학 쪽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실은 이 코딩 교육도 1대1로 이렇게 접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단체로 접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전문가 선생님을 또 모셔야 되는 상황이고 교구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구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오토라고 해서 저기 산책 구경을 하고 있어요. 네네네네. 저도 고등학교 때 레고 로봇을 가지고 활동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 경험을 토대로 공학에 관심이 생겨서 아이들한테도 로봇을 통해서 공학에 관심이 생길 수 있게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냥 코딩보다는 이 블록 코딩이 훨씬 더 도움이 되고 훨씬 더 이해하기 쉽고 자연히 코딩에 대한 관심도 올라갈 테고 그러면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코딩에서 찾을 수 있는 확률도 올라가니까 또 제 학과 전공을 살리면서 그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코딩 교육 쪽으로 지원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재밌어요. 이거 프로그램을 이렇게 시행하고 로봇이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막 하다 보면 신기하고 재밌는 부분도 많고 다른 거는 글 쓰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코딩은 막 컴퓨터로 하고 로봇이 움직이고 그러니까 그런 점이 더 재밌어요. 뭔가 미션을 주면 그걸 하게 만드는 성공하면 재밌고 그냥 목표 달성했다니까 좋고 하니까 안 되는 것도 있으면 또 맞추고 계속 해내면서 성공해 나가는 게 좀 재밌었어요. 와, 동시 식탁이랑 와이파이가 되는 거야? 진짜 멋있다.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을 입력하고 이렇게 하면서 신기해하고 호기심이 되고 현실로 눈에 보이고 움직여지고 이런 것들이 아이들을 너무 집중시키고 성취감을 주더라고요. 나도 무언가 IT 쪽에 새로운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자긍심이나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해줬던 게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이렇게 영상을 함께 봤어요. 네, 맞아요. 박수가 절로 나오죠? 박수 한번 칠까요? 열심히 달려온 우리를 위해서. 네,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너무 즐거운 일이 많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결실을 보는 오늘이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작할 때 제가 행사가 벌써 올해로 5년을 맞이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올해뿐만 아니라 재밌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어떤 재밌는 미션들을 우리 친구들은 전에 해왔었는지 지난 4년간, 5년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예고 드린 것처럼 제가 로봇을 통해서 움직임을 볼 수 있게 준비를 해놨거든요. 제가 준비한 곳으로 함께 가서 보시죠. 저희가 2018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 20년, 21년, 그리고 올해 22년까지 5년에 걸쳐서 다양한 미션들을 다뤄왔어요. 그래서 2018년부터 한번 어떤 미션이 있었는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해였던 2018년 그리고 그 다음에 2019년에는 자율주행 자동차 만들기 미션을 함께 했어요.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만들어 봤다는 거죠. 하고 좀 우리도 다 해봤는데 시시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뭐든지 시작이 어려운 법이죠. 제일 처음에 용감하게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었던 친구들은 이런 식의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여기 보시면 자동차가 1번, 2번 두 대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냥 움직임을 보면 조금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여기 두 자동차는 코딩이 서로 다르게 되어 있어요. 1번 자동차, 2번 자동차 어떤 게 사람을 치지 않고 정확하게 멈출 수 있는지 맞춰보시는 건데요. 제가 설명을 하고 나면 난 1번인 것 같다, 2번인 것 같다 화면에다 손가락을 이렇게 들어주시면 돼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자동차는요. 앞에 달려있는 초음파 거리 센서가 15cm 이내에 물체를 발견하면 자리에서 멈춰라 라고 코딩이 되어 있고요. 2번 자동차는 바닥을 향하고 있는 컬러 센서가 붉은색을 만나면 장애물이 있구나 라고 판단해서 멈추도록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컬러 센서 그리고 거리 센서. 자,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어떤 게 안전한 자동차일까요? 손을 한번 들어봅시다. 화면에 손 한번 들어보세요. 2번인 친구들, 1번인 친구들, 2번인 멘토 선생님도 계시네요. 자, 1번인 친구, 2번인 친구 많이 의견이 좀 갈리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동작을 보면서 한번
답을 맞춰볼까요? 두 대의 자동차를 동시에 한번 출발시켜 보겠습니다. 보시죠. 아이고, 이런. 맞아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맞춘 친구들 박수 한번 쳐볼까요? 축하드려요. 틀린 멘토 선생님도 있어요. 세상에. 자, 보시다시피 1번 자동차는 앞에 있는 장애물, 사람을 만나서 적절하게 멈출 수가 있었지만 2번 자동차는 바닥에 파란색 선밖에 없는데 빨간 선을 보면 멈추라고 코딩을 했기 때문에 사람을 치고 말았어요. 하지만 학교 앞이라서 서행을 했기 때문에 아이가 다치진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20년에는 어떤 미션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20년에는 스마트 모빌리티 아이디어라는 미션을 했대요. 스마트 모빌리티가 뭘까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여기 그림 함께 같이 볼까요? 택배 박스가 있죠. 그리고 바퀴가 달린 로봇이 택배 박스를 싣고 있어요. 이건 사람이 직접 나르지 않아도 택배나 소포를 로봇이 자율주행해서 집까지 안전하게 배송해주는 배송 로봇이래요. 이 밑에는 휠체어가 있죠. 이 휠체어는 사람이 직접 밀지 않아도 전기로 작동해서 자율주행을 해서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그런 스마트 휠체어예요. 이 위에는 스마트 카트가 있네요. 우리가 쇼핑할 때 카트에다 물건들을 담아서 결제를 하죠. 그래서 이걸 무겁게 손으로 끌지 않아도 사람을 따라서 움직이고 심지어는 결제도 대신해주는 스마트 카트 같은 아이디어들도 있고 보시다시피 실제로 활용도 되고 있어요. 20년에는 우리 친구들이 이런 아이디어들을 스스로 생각해 보았어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스마트한 교통수단들은 움직이는 수단들은 무엇이 있을까 아이디어를 내봤는데요. 로봇으로 한번 볼까요? 여기 첫 번째 로봇을 보시면 방금 설명드렸던 스마트 휠체어를 묘사해 본 거예요. 움직임을 한번 볼까요? 이 스마트 휠체어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힘들게 바퀴를 굴리지 않아도 이렇게 안전하게 길을 따라가다가 횡단보도를 만나면 차가 오는지 확인도 하고 그리고 다시 집까지 버스 정류장까지 안전하게 이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약간 위험할 뻔했지만 안전하게 이동을 했죠. 자, 그리고 요게 문제입니다. 두 번째 좀 재밌게 생긴 로봇이 있어요. 동그란 바퀴가 달린. 이게 뭘 묘사한 걸지 맞춰보는 퀴즈인데요. 제가 보기를 1번, 2번 드릴게요. 마찬가지로 난 1번이다 생각하면 1번, 2번이다 생각하면 2번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벌써 2번이라고 손가락을 하신 분들도 있어요. 제가 설명도 하기 전에. 대단한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로봇은 짐을 싣고 집까지 운반해주는 배송 로봇, 택배를 옮겨주는 로봇일 것이다. 두 번째, 학교까지 안전하게 자율주행으로 데려다주는 스쿨버스일 것이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움직임을 보면서 한번 맞춰볼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오, 2번이 맞네요. 1번도 있고. 볼까요? 곡선길을 천천히 벗어나지 않게 서행을 하고 있는데 뒤에를 잘 볼까요? 뒤에 이게 뭔가요? 짐수레가 달려있죠. 짐칸이 있다는 건 사람이 아니라 짐을 싣겠다라는 얘기 같아요. 사람을 짐칸에 실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여기 보시는 택배 배송 로봇이 되겠습니다. 박수. 맞습니다. 재밌는 아이디어들이 많았죠? 이렇게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직접 만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2020년에 가졌어요. 그리고 작년이죠. 작년 2021년에는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수업을 했냐면 인포테인먼트 아이디어를 내보는 수업이었대요. 말이 굉장히 어렵죠. 인포테인먼트가 무슨 뜻이냐면 정보를 뜻하는 영어 단어 인포메이션과 오락거리, 즐길거리를 뜻하는 엔터테인먼트를 합친 단어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동차가 우리의 정보, 우리가 필요한 걸 알아서 우리에게 즐길거리를 제공해준다. 이런 아이디어예요. 그래도 조금 어렵죠?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많아지게 되면 운전자가 운전을 직접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동하는 시간 동안 심심하겠죠? 그 긴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즐길거리들을 찾게 될 거예요. 난 영화를 보고 싶어. 나는 음악을 듣고 싶어. 난 게임을 하고 싶어. 다양한 것들을 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운전은 자동차가 알아서 해줄 거니까. 그럴 때 운전자에게 어떤 즐거움을 자동차가 줄 수 있을까? 어떤 편리함을 줄 수 있을까를 아이디어를 내보고 직접 그려본 게 그게 바로 인포테인먼트 아이디어 미션이었어요. 실제로 우리 선배들, 우리 친구들이 그린 그림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한번 화면을 통해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설명을 들어볼게요. 보시면 자동차 안에서 바라보는 광경인데요. 주차장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 같아 보이지만 잘 보면 충전기들이 보이죠. 맞아요. 자동차에
전기나 기름을 공급하는 주유소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직접 운전해서 가면 재미가 없겠죠? 자동차가 알아서 기름이 떨어졌으니까 기름 넣으러 간다 하면서 주유소로 가고, 그리고 기름 얼마 넣어주십시오 라고 자동차가 알아서 주문을 하고 기름을 넣고 결제까지 자동차가 알아서 해주고 출발하는 그런 서비스를 생각해 보았대요. 재밌는 아이디어죠? 그래서 여기 로봇을 한번 같이 보실게요. 여기도 저희가 2개의 자동차를 준비했는데 방금 설명드린 주유소에서 알아서 기름을 넣는 자동차 몇 번일지를 맞춰보는 거예요. 1번, 2번입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자, 자동차를 한번 출발시켜 볼게요. 동작을 보면서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쪽이 1번, 바깥쪽이 2번. 어떤 걸까요? 멈추고, 한 대는 천천히 가고 있고 한 대는 아예 멈춰서 뭐가 절컥 나왔어요. 자, 1번일까요? 2번일까요? 한번 손가락 들어보세요. 네, 맞습니다. 1번이죠? 맞아요. 박수. 1번이 주유소에서 멈춰서 주유구를 열어서 기름을 넣고 결제를 하고 떠나는 모습을 묘사한 거였어요. 2번은 빙판길이 그려져 있죠. 빙판길에서 천천히 서행하면서 천천히 움직여서 사고가 나지 않게 하는 그런 스마트 자동차였습니다. 작년까지 이렇게 재미있는 아이디어, 다양한 주제들로 수업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올해는 2개의 재미난 주제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올해는 어떤 수업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설명을 해볼게요. 올해는 크게 2가지 미션이 있었다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첫 번째는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메타버스, 가상현실이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즐겁게 누리고 있는 온라인 게임 같은 가상공간을 얘기해요. 이런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진 경험은 보통은 가상공간에서 나오게 되면 현실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거기서 조금 더 다양한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가상공간에서 옷을 사고 있는데 그동안에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로봇이 옷가게에 가서 내가 고른 옷을 사온다면, 그러면 가상공간에서 나온 순간 내가 가상공간에서 구매한 옷이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이 되는 그런 재미있는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메타모빌리티에 대한 상상을 함께 해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보는 수업을 했었고요. 2번째로는 모든 사물이 움직인다, MOT, 사물의 이동성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봤습니다. 그게 오늘 발표의 주제이기도 하죠. 주변에 볼 수 있는 모든 사물들이 나를 따라다니거나 목적지를 알아서 갈 수 있는 이동성, 움직이는 능력을 갖춘다면 얼마나 재미있는 상상이 가능할까? 선풍기가 날 따라다니면서 시원하게 해준다거나 모니터가 날 따라다니면서 재미있는 유튜브 영상을 보여준다거나 다양한 상상이 가능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8회기 수업 동안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실제로 로봇으로 만들고 코딩을 해서 움직임까지 넣는 다양한 활동들을 해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 대표작들을 하나씩 선정을 해서 오늘 같이 발표를 해보기로 했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아쉽게도 코로나 때문에 다 같이 모이기는 힘들어서 대신 여러분들과 수업을 함께 했던 멘토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의 발표를 정말 잘할 수 있도록 로봇도 예쁘게 다시 꾸며주시고 그림도 다시 그려주시고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준비한 발표를 하나씩 보면서 발표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일 처음 순서는 동아지역 아동센터인데요. 우리 동아지역 아동센터에서 발표해 주시기로 한 멘토 선생님 준비되셨으면 한번 화면에 나와서 손 한번 흔들어 주실까요? 네, 손 한번 흔들어 주시면 저희가 화면에 잡아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잘 보이시나요? 잘 들리시나요? 네, 저는 동아지역 아동센터 친구들과 함께 교육을 진행한 서정원 멘토입니다. 또한 이번 작품 발표를 맡게 된 서정원 멘토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동아지역 우수작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놀이공원 좋아하시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놀이공원을 정말 좋아했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놀이공원을 하면은 집이랑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자주 가지 못했던 기억이 먼저 떠오르긴 합니다. 그리고 만약 놀이공원에 가더라도 1시간 넘게 줄을 서서 기다렸던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그런데 만약
저를 가까이, 내 가까이 나를 따라다니는 놀이기구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저희 동아지역센터의 준영이 준우팀은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놀이기구를 구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은 위에 스케치를 보시면은 사람 두 명이 뱅글뱅글 돌아가고 있는 놀이기구에 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저희가 스케치한 놀이기구뿐만이 아니라 회전목마나 아니면 롤러코스터 등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다양한 놀이기구들이 움직일 수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다양한 지역이나 다양한 시간에 여러분이 원하는 놀이기구를 즐길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단순히 집 근처에서 놀이기구를 즐기는 것도 재밌겠지만 앞에 보이는 사진과 같이 바다나 산에서 멋진 자연관광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원하는 시간에 놀이기구를 탄다면 너무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지만 같이 교육 잘 따라와준 저희 동아지역 아동센터 친구들 정말 수고 많았다고 말해주고 싶고 저희 센터 친구들 정말 최고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동아지역 아동센터 화이팅! 네, 이상으로 동아지역 아동센터 작품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봤습니다. 되게 재밌는 아이디어였어요. 선생님도 그런 생각 많이 해봤거든요. 놀이동산에 가고 싶은데 너무 멀고 차도 막히고 힘들어. 놀이동산이 집 근처에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었는데 놀이동산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온다? 그럼 정말 신날 것 같아요. 그렇죠? 줄도 길게 설 필요가 없고 집이 멀어도 언제나 즐길 수가 있겠죠. 정말 재밌는 아이디어였던 것 같은데요. 이런 아이디어를 내고 로봇을 같이 만들어 본 우리 친구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우리 선생님하고 같이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우리 선생님 인터뷰 준비되었을까요? 네. 멘트입니다. 준영이 혹시 저 기억나나요?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그럼 혹시 준영이랑 이제 준우 같이 옆에 준우는 없구나. 그럼 혹시 이번에 교육 진행하면서 어떤 활동이 가장 재밌었는지 알려줄 수 있을까요? 마이크를 켜고 네,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준영이 혹시 이번 교육하면서 어떤 게 가장 재밌었는지 말해줄 수 있을까요? 자기가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아이디어를 가지면서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만드는 것이 재밌었어요. 그러면은 혹시 이번 교육 진행하면서 어떤 게 가장 재밌었는지 어떤 활동이 재밌었는지 기억나는 거 하나 있으면은 말해줄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초음파 피아노를 만들었던 것도 있고 아니면 라인 트레이서도 있고 아니면 준영이가 만들었던 그런 놀이기구 아이디어 이런 것도 있고. 네, 준영이 혹시 알려줄 수 있나요? 어떤 점이 좋았는지? 초음파 피아노 만들었던 거. 그렇구나. 그러면 준영이 오늘 인터뷰하느라 고생이 많았고 우리 다른 동아지역 센터 친구들도 정말 수고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같이 쳐줄까요?
인터뷰까지 잘 들어보았습니다. 우리 친구가 여러 친구들 앞에서 온라인이지만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쑥스러웠을 텐데도 용기를 내서 멋있게 얘기를 잘해준 것 같아요. 피아노 만들기 활동 같은 것도 재밌었고 아이디어를 직접 표현해 보는 것도 재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네요. 그러면 두 번째 발표도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예인지역 아동센터의 멘토 선생님 준비되셨으면 화면에 손 흔들면서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예인지역 아동센터의 윤소명 멘토입니다. 저희 지역 우수작 작품 발표 드리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지금 잘 보이시나요? 우리 발표 화면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PPT 말고. 네, 잠시만요. 전자기로. 네. 글씨가 조금 작게 보여서요. 네, 잘 보이실까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예인지역 아동센터 우수작 작품 발표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예인지역센터의 우수작은 민수 친구의 작품으로 선정되었는데요. 민수 친구의 아이디어는 움직이는 집입니다. 움직이는 집인데 회전문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수 친구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왼쪽의 정면도 그리고 오른쪽의 평면도로 두 가지 모습으로 스케치를 그려주었습니다. 보다 자세하게 정면도로 아이디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면도를 자세히 보면 위쪽에 회전문이 설치된 것과 움직이는 집의 개성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집에 이동성이 부여되어 장소를 변경할 때 힘들게 직접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고 회전문을 집에 설치하여 출입 시에 보다 편리하도록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냥 평범한 집이 아닌 각자의 개성을 담은 집을 설계하여 그림에서는 지금 뚱이집처럼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개인이 필요한 것을 언제든지 추가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민수가 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측에 있던 평면도를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이 평면도를 보면 거리 센서와 더불어 추가 모터가 이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추가 모터는 회전문의 이동을 표현하기 위해서 활용이 되었고 거리 센서는 보통 주행을 할 때 거리 센서를 활용해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장애물을 회피할 수 있도록 활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집에서 편하게 쓸 수 있는 아이디어를 민수가 내어서 저희 지역 아동센터 친구들이 모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주었습니다. 네, 부족한 발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아이디어였어요. 그죠? 집 자체가 움직인다? 저도 그런 생각은 잘 못 해본 것 같은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캠핑차 같이 여행 갈 때 쓰는 자동차는 있었잖아요. 왜 이런 생각을 못 해봤을까요? 우리가 사는 집이 직접 움직인다면 친구가 우리 집에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집이 친구를 찾아가는 이런 재밌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네요. 이런 재밌는 아이디어 내준 우리 뚱이집의 친구들 한번 인터뷰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만나볼까요? 우리 인터뷰 선생님 준비되어 있을까요? 잘 들리시나요? 유리 친구 안녕하세요. 저희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유리 친구 그동안 잘 지냈어요? 혹시 활동하면서 가장 재미있는 활동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우리 학생 음소거 풀어주세요. 직접 만나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만나면 이렇게 좀 불편한 게 있어요. 그쵸?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또 말도 잘 전달이 안 되고 그래서 좀 답답한 게 있는데 그래도 기술이 발전한 덕분에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서로 얼굴을 볼 수 있고 목소리 들을 수 있는 게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 친구가 목소리가 나올 수 있게 준비하는 동안 저희가 발표 내용을 한번 본 소감을 잠깐 짧게 말씀드리면 6개의 발표물을 봤는데 수십 개의 발표물을 본 것 같이 너무 다양한 아이디어가 섞여 있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상상력, 우리 친구들의 상상력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는 그렇게 다양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샌가 어른이 되면서 이건 현실적으로 돼, 이건 현실적으로 안 돼, 이런 생각들에 갇혀서 많은 상상들을 포기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좀 지금부터라도 틀을 깨고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생활 속에서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친구 혹시 인터뷰 준비가 되었을까요? 아마 근데 인터넷 환경이 조금 원활하지 않아서 연결이 잘 되지 않아서 인터뷰는 생략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나중에 준비가 되면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경서지역 아동센터의 발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우리 경서지역 아동센터 선생님 준비되셨으면 화면에 한번 손 한번 흔들어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나 멘토입니다. 지금부터 발표 시작해. 네. 2022년 현대 오토에버 스마트 모빌리티 공학체험 교육의 멘토단으로 활동했던 황현아입니다. 황현아 멘토, 정윤선 멘토, 이다빈 멘토는 경서지역 아동센터의 담당 멘토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발표에 앞서 대표작을 선정해야 한다는 것을 마지막 수업이었던 8회기 8월 25일에 넌지시 들었으며 박람회에서 발표해야 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전해듣지 못해서 학생들이 만든 카드가 아닌 학생들의 아이디어 스케치에 대해 발표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서지역 아동센터의 우수작품 아이디어 스케치를 발표하겠습니다. 네, 먼저 준희 학생 아이디어 스케치입니다. 준희 학생은 스마트 모빌리티, 즉 사물의 이동성에 대해 배운 후 모든 사물이 움직일 수 있다면 그 중에서 쟁반 안에 물건을 넣고 움직이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보이는 화면과 같은 그림을 그려 제출하였습니다. 그림을 살펴보면 거리 센서 위에 쟁반이 그려져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민지 학생 아이디어 스케치입니다. 민지 학생도 준희 학생과 비슷하게 생각하여서 바구니에 물건을 넣어서 움직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민지 학생의 그림에서도 기존에 만들었던 카트에 바구니를 추가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1호 학생의 아이디어 스케치입니다. 1호 학생도 준희, 민지 학생과 마찬가지로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한 8회기의 수업을 들은 후 카트에 장애물을 밀 수 있는 불도저 같은 팔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여기 그림에도 잘 나타나 있음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경서지역 아동센터 팀 멘토들은 세 학생의 아이디어를 합치면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따라서 장애물을 밀 수 있는 불도저 같은 팔이 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기존 로봇의 팔이 있던 부분에 불도저 브릭을 달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넣고 움직이면 좋을 것 같다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움직이는 로봇 위에 물건을 넣을 수 있는 바구니 모양의 브릭을 달아 쟁반과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표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멘토들의 의견을 합쳤습니다. 저희 멘토들의 아이디어는 사용자를 따라다니는 로봇이었는데요. 물건을 넣고 움직이는 아이디어에서 확장하여 물건을 넣은 카트가 사용자를 따라다니며 가방과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코드를 작성하였습니다. 코드는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데요. 우선 초기 동작 속도를 50%로 적당한 속도로 설정하였으나 사용자가 편한 대로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동작 모터는 EF로 전진하도록 만들었고 거리 센서 D가 1m 50cm 이내 거리에서 사람이 10cm로 너무 가까우면 멈추게 10cm보다 떨어져 있는 거리라면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사용자를 따라다니도록 만들었습니다. 물론 실제로 사용하게 되면
지금 설정된 10cm가 아니라 조금 더 긴 거리로 설정하여 사용자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스스로 설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저희의 최종 결과물이 바로 화면에 보이는 사진입니다. 저희 경서지역 아동센터에서 수업받은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저희 멘토 3명이 9월 23일에 직접 만나 제작한 카트의 사진인데요. 불도저와 바구니를 추가하고 사용자를 따라다니는 코드를 모두 적용한 최종 결과물입니다. 현재 박람회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카트는 불도저와 브릭 대신 조금 더 효율적인 팔로 장애물을 치우고 있는데요. 네, 장애물 고라니를 만나면 경적을 빵빵 울리고 제 옆으로 옮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 8월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경서지역 아동센터 학생들과 이렇게 수업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비대면이었지만 집중해서 저희 수업을 잘 따라와주고 이렇게 훌륭한 아이디어 스케치를 완성해준 학생 모두에게 정말 고맙습니다. 새 친구들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아이디어 스케치도 정말 훌륭해서 고르기가 어려웠는데요. 다시 한번 모든 학생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면서 마지막으로 도와주신 센터 선생님들 그리고 담당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끝으로 발표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없으시면 다음으로는 이다빈 멘토가 학생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어봤습니다. 불도저를 움직이는 카트에다 달아서 장애물을 치우고 움직인다? 굉장히 적극적인 자율주행 아이디어였죠? 내 앞을 가로막는 건 용서치 않으리라. 네, 아주 과감한 아이디어와 멋진 로봇 잘 보았는데요. 어떤 친구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냈는지 인터뷰도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인터뷰 한번 진행해 볼까요? 선생님 한번 다시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준이 학생 안녕하세요. 경서지역 아동센터 다빈 멘토예요. 그동안 잘 지냈나요? 네. 네. 선생님이 질문 3개 정도 할 거니까 자유롭게 답변해주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질문 먼저 하도록 할게요. 멘토 선생님들이 이제 준이 학생을 비롯한 친구들의 아이디어로 카트를 만들어 봤잖아요. 그러면 이런 카트가 있다면 주로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지 답변해 줄 수 있을까요? 작은 물건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때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실이나 미술실 등의 장소에서 필요한 물건을 서로 함께 쓸 때 이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물감 등을 신고 다니다가 필요한 아동들이 꺼내 쓰면 편리할 것 같아요. 네, 완전 좋은 답변 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렇다면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이 학생이 이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할게요. 배경이 무엇인가요? 너무 복잡한 것은 실제 카트에 적용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간단하면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네, 카트에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 편리하고 뭔가 간단한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낸 점 선생님들도 너무너무 좋게 받아들였어요. 너무너무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 하도록 할게요. 저희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 공학 체험 교육을 하면서 우리 준이 학생이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해주세요.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준이 학생이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짧게라도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레고 카트를 보고 재미있겠다는 생각만 했는데 막상 프로그램을 해보니 조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하다 보니 점점 쉬워졌는데 제가 프로그램한 대로 길을 따라 움직이는 카트를 본 순간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특히 빨간 선에서 멈추고 다시 움직일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준희 학생이 직접 프로그래밍을 해서 카트를 움직이도록 한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았군요. 네, 좋습니다. 인터뷰에 아주 멋지고 성실하게 응답해준 준희 학생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네, 너무 꼼꼼하게 미리 준비한 게 느껴지는 인터뷰였죠?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리 준희 친구 인터뷰해 주느라 너무 고생했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해야지 하고 꼼꼼하게 적어서 준비까지 한 것 같아서 너무 감동받았어요. 고마워요. 맞아요. 우리가 수업 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직접 표현해보고 해보니까 이런 게 어렵구나 라는 걸 느껴보고 이런 것들도 평소에 경험하기 어려운 재미있는 그리고 어떨 땐 좀 고통스럽지만 해내고 나니까 즐거운 그런 색다른 경험들이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앞에서 본 3개의 센터들 그리고 지금 본 센터 포함해서 중간 박수 한번 칩시다. 고생했어요. 네, 멋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등포 지역아동센터의 발표를 한번 볼 거예요. 우리 선생님 준비되셨으면 화면에 손 들면서 한번 나와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잘 보이시나요? 이제 그럼 화면 공유를 근데 화면 공유 혹시 활성화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제가 아까 에러가 걸려서 나갔다 다시 들어와가지고. 되셨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이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등포 구리푸르름 지역아동센터에서 우수작 작품 발표를 맡은 이제 멘토 나현수입니다. 이번에 저희는 이제 여러 작품들을 만나면서 이제 여러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여러 아이디어 스케치들을 받았어요. 여러 아이디어 스케치들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수민 친구와 다솔 친구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을 했고, 해당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작품을 만들면 또 그걸 발표를 하면 좋겠다 생각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민 친구는 연주할 때 모습이 변하는 무대와 의상이라는 아이디어 키워드를 제공하였고, 다솔 친구는 주어질 코스를 주행하면서 피아노를 연주한다라는 아이디어를 주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종합했을 때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와 피아노 그리고 홀로그램 의상과 무대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을 해보았고, 이런 거를 좀 이제 이미지로 바꿔보면 이런 식으로 될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연주자가 조용한 분위기의 음악을 연주하다가 이어서는 몽환적인 느낌의 음악을 연주하고 마지막으로는 시원하고 경쾌한 음악으로 마무리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연주자의 의상과 배경이 좀 이렇게 실시간으로 바뀔 수 있는 이런 것이 구현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좀 구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 목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스마트 모빌리티가 이동을 하는데 그 위에 피아노가 장착되어 있는 형태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주자는 모빌리티 위에서 연주를 진행하며 스마트 모빌에서는 지금 여기 영상에 있는 것처럼 음악이 흘러나오고, 음악의 종류에 따라서 홀로그램 통해 연주자의 의상과 무대가 바뀌는 것을 목표로 구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모델링도 한번 진행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모델링을 진행을 해보았고, 위에 보이는 사각볼 형태의 구조물을 통해서 홀로그램을 이제 나타내는 그런 형태의 구조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설계를 했으면 이제 움직여봐야죠. 어떻게 작동을 할 것인가. 먼저 초록색 선을 만날 경우와 빨간색 선을 만날 경우로 좀 나눠서 구분을 해봤어요. 그래서 초록색 선을 만날 경우에는 만나고 멈춘 다음에 음악을 연주하고 다시 움직이는 방식, 그리고 빨간 선을 만났을 경우에는 이제 빨간볼을 만났다라는 생각을 하고 2초간 멈춘 다음에 다시 이동한다, 이러한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음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계획한 바로는 아래 밑에 있는 4가지 음악이 랜덤으로 선곡되는 그런 형태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밌는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동하는 피아노, 이동하는 공연장, 굉장히 재밌는 아이디어였죠? 특히 피아노가 이동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연주자의 예쁜 의상이 곡의 분위기에 맞춰서 슬픈 곡이면 좀 애잔한 느낌으로, 즐거운 분위기면 명랑한 분위기로
이렇게 바뀐다. 그걸 홀로그램으로 표현을 해보겠다. 이런 아이디어는 굉장히 신선했던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실제 피아노 공연에 적용해도 굉장히 재밌는 아이디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멋있게 내준 우리 친구들하고 한번 얘기 안 해볼 수 없겠죠? 인터뷰 준비되었나요?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영등포 구립 지역 아동센터 인터뷰를 하게 된 전예은 멘토입니다. 혹시 잘 들리시죠? 들리시죠? 그러면 인터뷰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움직이는 피아노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MOT 아이디어를 구성하고 코딩하는 과정에서 힘든 점이나 어려운 점이 혹시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혹시 답변해 줄 수 있나요?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 아, 어려운 점은 딱히 없었어요. 아,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두 번째로는 활약기 동안 교육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나 재밌었던 활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코딩 할 때 그 블록을 연결하고 그렇게 만드는 게 재밌었어요. 아, 코딩 만들고 연결해서 블록 만들고 연결해서 코딩하는 부분이 재밌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는 스마트 모빌리티 공학 체험 교육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 간단하게 말해 주세요. 코딩을 직접 배워봐서 생각보다 재미있고 저희 적성에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아, 적성에 잘 맞았다고 하니까 되게 여태까지 했던 활동들이 재밌게 느껴졌을 것 같은데요. 여태까지 잘 수업에 따라주셔서 고맙고, 질문에 성실히 답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뷰까지 잘 들어보았습니다. 적성에 맞는다. 야, 우리 진로 체험 수업에서 가장 최고의 칭찬이 아닐까 싶어요. 해봤더니 적성에 맞는 것 같습니다. 좋은 꿈으로 발전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파랑새 지역아동센터의 발표를 한번 들어볼까요? 선생님 준비되셨으면 손 한번 흔들어 주시죠.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그룹 파랑새 지역 아동센터 친구들과 함께 스마트 모빌리티 공학 체험 교육을 진행한 대학생 멘토 김주원, 김태연, 한수민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오늘 발표를 맡은 김주원 멘토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화면 공유를 통해서 저희가 어떠한 아이디어를 꿈꿔왔는지를 그리고 어떤 아이디어를 대표작으로 선정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센터에서 나온 대표작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이들에게 우리 주변에 이동했으면 좋겠는 곳에는 무엇이 있을지를 물어보고 함께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말 저희가 만난 그룹 파랑새 지역 아동센터 친구들은 너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제시해 주었어요. 그래서 대표작을 선정할 때도 굉장히 치열했었는데 그중 가장 공통되고 공감을 많이 얻은 작품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움직이는 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우선 오른쪽에는 친구들이 굉장히 귀여운 모습으로 그려져 있고요. 가운데에 침대가 4개, 또 TV는 2개, 가장 왼쪽에는 책상과 의자가 2개씩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함께 사는 집이 아니었다면 침대, TV, 책상, 의자가 여러 개 있을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지금 이 그림에 표현되어 있는 모습은 나의 집, 그리고 친구의 집 등 모두의 집이 포함된 하나의 마을이 움직이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움직이는 집을 생각하면 자신의 집만을 움직이는 모빌리티를 생각하는데 자신의 집뿐만 아니라 친구들의 집, 이웃의 집까지 모두 포함한 하나의 마을이 움직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친구들의 의견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마을을 꿈꿨다는 점이 바로 친구들 아이디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을을 모빌리티에 적용하게 된다면 어디든 함께 움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외롭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마을이 구성되어 움직인다면 새로운 장소에서 머물기 위해 따로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훨씬 효율적이라는 장점도 있겠죠. 저희는 친구들의 아이디어가 단순히 상상으로 끝나지 않고 미래에는 현실이 될 수 있겠다는 이야기 또한 나누었습니다. 바로 현대자동차그룹이 미래의 생활 모습으로 제시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인데요. 여기에서 친구들의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스마트 시티는 다양한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대도시를 말하는데요. 다음 모형도와 같이 도시가 마을과 같은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부분인 도심, 초도심, 부도심 등은 특정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들 각각이 모빌리티 위에서 움직일 수 있는 형태로 구현된다면 친구들이 이야기한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단순한 기술적 부분을 넘어 친구들의 아이디어는 앞으로 마을이 그리고 도시가 무엇을 중점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스마트 시티와 비슷한 점을 공유했습니다. 스마트 시티는 미래의 도시가 기술뿐만 아니라 사람을 그 중심에 둔다는 점에서 함께하는 공동체를 그린 친구들의 아이디어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아이디어, 미래의 비전까지 담고 있을 정도로 정말 뛰어나지 않나요? 끝으로 대면으로 정말 만나고 싶었는데 이렇게 다양한 활동에 열심히 참여해준 우리 구로 파랑새 지역 아동센터 친구들에게 너무너무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활동이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센터 선생님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그리고 저희 모든 멘토님들에게도 모두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은 이 프로그램이 앞으로는 좀 더 체계화되어 이어진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앞으로 미래의 공학제가 될 친구들 손에서 구로 파랑새 지역 아동센터 친구들이 함께 상상한 움직이는 마을의 스마트 모빌리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이상 구로 파랑새 지역 아동센터 대표작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감까지 잘 들어보았고요. 발표 잘 봤습니다. 네, 마을 전체가 움직인다? 굉장히 정말 상상이 거대해지고 있어요. 그죠? 집이 한 채가 움직이는 것도 아까 대단한 상상이다 생각을 했는데 마을이 전체가 움직인다? 그러면 얼마나 재미있는 일들이 있을까요? 유명한 관광지가 통째로 움직여서 세계 곳곳을 찾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재미있는 상상이겠죠? 우리 이런 상상을 한 친구들은 어떤 생각으로 아이디어를 내게 됐는지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인터뷰 준비되었으면 한번 선생님 손 한번 흔들어 주실까요? 안녕, 선생님 말 들려요, 지금? 들리면 동그라미 한번, 우리 8월에 2주 정도 시간을 가져서 이렇게 교육도 받아봤는데, 방금 그때 우리 정인이가 수표 제일 많이 받아서 뽑힌 그림으로 선생님들이 정인이의 그림 작품을 한번 소개해봤는데, 어떤 것 같아요? 멋있는지 안 멋있는지 얘기해줘도 되고, 아니면 정인 친구가 생각한 거랑 얼만큼 비슷한지 얘기해줘도 돼요. 많이 비슷하고 처음에 뭔가 잘한 게 나와서 제게 살짝 초라해 보여요. 정인 친구 너무 잘해가지고 그걸로 바탕으로 우리가 더 발전시켜서 얘기한 거라 그 정인 친구가 얘기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 작품 그런 스마트 시티라는 걸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8월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2주 정도 선생님들이랑 친구들이랑 코딩도 해보고 자동차도 굴려보는 시간 가졌었는데 그때 어떤 게 제일 좋았고 새롭게 정인이가 알게 된 게 있다면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이 수업을 통해서 많은 걸 알게 되었고 뭔가 저희가 처음에 못해가지고 뭔가 힘들었어요, 살짝은. 힘들었구나. 근데 너무 잘해가지고 항상 대답도 잘해주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너무 수월하게 수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코딩 수업도 한다고 하면 다시 참여할 생각 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진짜 너무 하고 싶어요. 너무 재밌어요. 네, 지금까지 인터뷰 수고했고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수업에 여러 사람들이 정말 준비해 주시고 애쓰고 계시는데 최고의 찬사를 지금 방금 받았죠?
내년에도 그 다음에도 또 이런 수업이 있다면 꼭 다시 한번 참가하고 싶다. 너무 재미있었다. 너무 즐거웠다. 이것만큼 멋진 칭찬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 우리가 한 게 너무 초라한 것 같아요.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하는 게 좀 어려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조금 아쉬움이 남은 것 같은데 절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 멘토 선생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작은 생각, 아이디어가 이렇게 크고 멋진 작품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작이 없으면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이 수업뿐만 아니라 어느 수업에서나 그리고 일상 속에서나 내가 이런 걸 해보고 싶어. 이러면 즐겁지 않을까라는 상상이 떠오르면 이거는 내가 할 자신이 없는데 하고 이렇게 움츠러들기보다는 해보지 뭐 재밌을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멋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강지역아동센터의 발표가 남아있죠? 우리 선생님 준비되셨으면 손 한번 흔들어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세광지역아동센터의 우수작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 세광지역아동센터는 대표작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다른 방식을 취해보았습니다. 어떤 친구의 작품을 우리의 대표작으로 선정하고 싶은가요? 라는 질문에 아이들은 자신의 작품도 그리고 다른 친구들의 작품도 다들 빠짐없이 너무 재미있고 다채로워서 모든 이야기를 한 번에 담은 새로운 스파이크 프라임 로봇을 대표작으로 선정하자는 이야기를 나누어줬고, 디자이너 친구가 로봇 위의 층을 1층 그리고 2층으로 로봇 위의 이야기들을 다양하게 만들어냈던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스파이크 프라임 로봇 위에 층을 겹겹이 쌓아 모든 친구들의 작품이 한 번에 합쳐진 로봇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장현 친구의 로봇에 각자의 이야기를 담은 모든 사물들을 합칠 수 있었는데요. 로봇 위에 각각의 층에 담긴 이야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디어 스케치 과정에서 나왔던 좋아하는 연예인의 콘서트를 메타버스로 체험하고 연예인의 사인도 메타모빌리티 로봇이 받아오게 만들어주고 싶다는 아이디어. 그리고 또 우주여행을 하고 메타모빌리티 로봇이 새로운 행성의 물질들을 가져오게 만들어서 우주에 대해 탐구해보고 싶다는 친구도 있었고, 또 놀이공원에서 재미있게 놀이기구도 타고 또 놀이공원에서만 파는 기념품들을 로봇이 가져오게끔 만들어주고 싶다는 아이디어도 있었습니다. 노을이 비치는 바다에 놀러가서 그곳에서만 파는 선물들을 사오고 싶다는 아이디어도 있었고요. 그리고 더운 여름에 움직이는 선풍기 그리고 움직이는 음료수 운반 로봇으로 언제든 시원하게 여름을 보내고 싶다는 아이디어도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워터파크에 놀러가는 메타버스를 만들어내고 싶다는 아이디어도 있었고, 비가 많이 오는 날에도 비로부터 나를 지켜줄 움직이는 우산 로봇을 만들어내고 싶다는 아이디어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임 속 세상에 직접 들어가서 게임 캐릭터가 아닌 실제 내가 캐릭터처럼 생동감 있는 탐험, 배틀을 경험해보고 싶다는 아이디어도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모두가 다 다채롭고 즐거운 이야기들이었는데요. 모두의 이야기가 다 다르고 또 표현하는 이야기들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모두가 재미있게 빠져들어서 각자의 메타버스를 상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메타버스 그리고 메타모빌리티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면서 메타버스와 메타모빌리티는 기존에 우리가 하기 힘들었던 여러 가지 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재미있고 또 새로운 기술이라는 점을 배우고 익혔는데요. 메타버스와 메타모빌리티를 표현하고 스파이크 프라임 로봇의 코딩을 배우는 과정에서 친구들이 스스로 모터를 연결해서 선풍기의 날개가 실제 선풍기처럼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코딩을 해내기도 하고 1층과 2층을 연결해서 탑 구조로 표현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다채롭게 구성해내기도 하고 또 코딩을 통해 움직이는 불빛, 원하는 만큼 빨라지고 느려지는 로봇을 표현하는 등 재미있는 순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는 멘티 친구들이 너무 잘 해내서 멘토들이 더욱 놀라기도 하고 또 많이 배울 수 있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세광지역아동센터 친구들이 수업에 너무 열심히 참여해 주어서 이 메타버스와 메타모빌리티라는 개념과 많이 친숙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고 또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세광지역아동센터의 특별한 대표 작품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강지역 아동센터 친구들의 아이디어까지 잘 봤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로봇을 봤는데 이렇게 크고 정말 다양한 아이디어가 담겨 있어서 이걸 한 친구가 냈다고? 라고 궁금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친구들 아이디어 어느 하나도 버리기 아까워서 소중한 아이디어를 전부 담으려고 노력을 해주셨군요. 그 마음 잘 받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준비한 6개의 발표를 멘토 선생님의 도움으로 함께 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생각만큼 잘 표현이 된 것 같나요? 아쉬움도 있고 기대보다 잘 됐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결과물이 얼마나 멋지게 또 예쁘게 나왔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런 상상을 해보고 또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어보고 그걸 움직여보고 그리고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다시 도전도 해보고 이런 경험을 하는 것 자체가 모두가 스마트 모빌리티를 이해하고 또 생활 속에서 누리기 위한 공부였고 재미였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 8회기 동안 함께 발표 준비해 주시고 발표 내용 함께 공유해 주시고 또 그걸 다시 여러분들과 모두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멋지게 로봇을 다시 꾸며 주시고 발표 자료도 만들어 주시고 애쓰셨던 우리 멘토 선생님들 그리고 멘티 친구들 모두에게 박수 한번 보내줄까요? 감사합니다. 애쓰셨어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오랫동안 수업을 함께 하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던 멘토 선생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수업에 참여해 왔는지 소감을 좀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시간이 허락된다면 18번 모두 모시고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싶은데 저희가 준비된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쉽지만 한 분씩 센터별로 한 분씩만 인사를 조금 들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순서는 이렇습니다. 저희 첫 번째로 구로 파랑새 지역 아동센터 한수민 멘토님의 이야기를 조금 들어볼까 하는데요. 한수민 멘토님 계시면 손 한번 흔들어 주시겠어요? 반갑습니다. 소감 좀.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구로파랑새 지역 아동센터에서 2주 정도 멘토링을 진행한 김주원, 김태현, 한수민 멘토입니다. 그중에 제가 대표로 이렇게 소감을 말씀드리게 되었는데 어쩌다 보니 저희가 제일 먼저 멘토링을 시작하고 끝나게 되어서 다양한 시도도 많이 해보게 되었고 시행착오도 많이 했지만 옆에 계시는 멘토분들과 함께 잘 극복해낼 수 있었고 최고의 멘토링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아이들도 센터에 나가 어려운 거 배우느냐고 힘들었을 텐데 모른다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결하려는 모습이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고 옆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이 멘토링에 도움을 주신 센터 선생님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이 멘토링은 끝이 나겠지만 저희와 아이들 모두 다른 곳에서 더 큰 성장을 하고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감 잘 들었습니다. 멘토 선생님이 얼마나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경험을 주고 싶어서 노력을 하셨는지가 잘 느껴지는 소감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다른 멘토분들도 직접 얘기하지 못하셨지만 같은 마음이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어서 경서지역 아동센터 정윤성 멘토님 모시고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멘토님 손 한번 흔들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경서지역 아동센터 멘토 정유성입니다. 저희가 멘토링 활동을 했던 8월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월이 되었습니다. 멘토들이 수업 준비를 위해서 한 달간 거의 매일같이 만났던 기억이 새록새록한데 한 달간 열심히 수업해준 우리 멘토들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언제나 하트로 저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었던 경서지역 아동센터 친구들 모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준 하트가 저희에겐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 수업 때 와이파이 문제 등 여러 어려움이 많았는데 신경 써주신 센터 선생님들과 담당자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서지역 아동센터 친구들이 이번 활동을 기회로 코딩에 대한 흥미나 적성을 발견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희 멘토들은 너무나 뿌듯할 것 같습니다. 경서지역 아동센터 멘티들과 멘토들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서 최고! 네, 소감 잘 들어봤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만 느꼈나요? 너무 감동하셨는지 목소리가 살짝 떨리면서 아쉬움도 묻어났던 것 같아요. 그동안 정도 많이 들고 노력도 많이 쏟았을 텐데 오늘로 마무리가 된다고 하니까 저도 약간 아쉬운 마음이라서 멘토 선생님의 그 마음 저도 공감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세강지역 아동센터 김지연 멘토님 모시고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김지연 멘토님 손 한번 들어주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강지역 아동센터 김지연입니다. 활동이 마무리된 지는 그래도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은데, PPT 준비도 하고, 발표 준비도 하면서 이제 아이들 아이디어 스케치한 걸 보니까 얼굴도 생각나고, 수업에 했던 이야기들도 생각이 나고 그랬어요. 짧은 여름방학이지만 알차게 만들어준 활동이었고요. 저희 멘토 모두가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텐데 모든 수업이 재밌었지만 특히 본인의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모두 아이디어가 너무 기발했고 구체적으로 스케치를 그려주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발표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진행상 모터 부분은 조금 이따가 설명해주는 진행이었는데 아이들이 먼저 알아서 모터 조립도 하고 원하는 방향과 각도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설정한 걸 보고 저희 수업이 수업을 재밌게 들었구나를 알 수 있었습니다. 비대면이라 수업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래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거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들어준 멘티들도 고맙고 센터 선생님들 그리고 많은 도움 주신 관계자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감 잘 들어봤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센터 선생님들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수업 참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또 해주었잖아요. 그렇지만 그만큼 재미있는 수업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멘토 선생님들도 많은 노력을 했을 텐데 그 노력이 느껴지는 그런 따뜻한 말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동아지역 아동센터 서정원 멘토님 모시고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멘토 선생님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으로 오늘 세 번째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 저는 동아지역 아동센터에 있는 서정원 멘토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잘 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지 걱정도 많이 되고, 사실 교육 초기에 코로나를 걸렸어가지고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같이 저희 센터의 왕주진 그리고 유진 멘토님이랑 같이 교육 준비하면서 아이들이 너무 잘 따라와 줘가지고 정말 아이들이 그래도 저희 덕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정말 아이들한테 고맙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고요. 또한 이번 교육 진행하면서 같이 활동 도와주신 현대오토에버 스마트 모빌리티 교육 관계자분들 그리고 지금 박람회에서 준비해주신 많은 분들 너무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정말 저희 동아지역 아동센터 친구들 정말 열심히 따라와줬고 방학 때 정말 마이크도 잘 안 되고 답답한 점도 많고 힘든 점도 많았을 텐데 이렇게 잘 따라와줘서 그리고 오늘 박람회도 이렇게 긴데 잘 듣고 있어줘서 정말 고맙다는 말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많이 뵙게 되네요. 네, 소감까지 잘 들어보았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직접 만날 수 없는 게 정말 힘든 점이었죠. 수업을 같이 하는 친구들도 힘들었지만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수업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그걸 온라인으로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전달해 줄 수 있을까 고민하신 우리 멘토 선생님들이 정말 고생 많았거든요.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중간에 고생했어요 하고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릴까요? 선생님들 고생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어서 영등포 구리 푸르름 지역 아동센터 나현수 멘토님 모시고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멘토 선생님 손 한번 들어주세요. 사실 제가 아니라 그 박지은 멘토님을 인터뷰 원래 한 걸로 알고 있긴 했었는데 혹시 제가 맞나요? 제가 맞나요? 제가 맞으면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확인 한 번만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소감을 원래 어떤 멘토님이 준비하시기로 했나요? 네, 원래는 제가 준비하기로 했는데 뭐 나연수 멘토님 하시려면 진행하셔도 돼요, 그냥. 사실 아. 저도 상관은 없어가지고 그럼 짧게 하고 박지은 멘토님도 짧게 하고 하는 식으로 할까요? 짧게. 소개를 했으니까 나현수 멘토님이 짧게 소감 얘기해 주시고 박재훈 멘토님이 원래 준비하셨던 소감을 얘기하는 걸로 넘어가 볼게요. 왜 이렇게 쑥스러워하시죠? 나현수 멘토님 한번 소감 짧게 말씀해 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구르 푸르름 지역 아동센터에서 멘토로 활동을 진행한 나현수입니다. 이제 3학년으로 올라온 이후 이제 좀 극심한 슬럼프에 좀 빠져 살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도 몰랐던 것 같고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흘러보내는 날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좀 힘든 일을 겪고 있었는데 딱 마침 이런 활동들이 있어서 저에게 마침 도움이 될 것 같다 생각해서 지원을 했는데 이번 활동을 통해서 여러 멘토들을 만날 수 있었고 여러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고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 스스로에게 많은 자극을 받았고 저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러한 목표의식을 다시 일깨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활동이 끝난 다음 다시 돌이켜보면 오히려 제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엔 스마트 모빌리티 공학 체험 교육을 통해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다 생각하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아이들 그리고 선생님들까지 굉장히 좋은 그리고 긍정적인 영향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여러 사람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이렇게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현수 멘토님 준비 안 하셨다면서요? 1시간 정도 더 들어도 될 것 같은데 뭐 소감 겸 인터뷰 겸 잘 들었습니다. 네, 워낙 평소에 열심히 고민해서 준비하신 수업이라서 갑자기 말씀하시게 됐지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원래 소감을 준비하셨던 박재현 멘토님 부담스러우시겠는데요? 준비되셨죠? 네. 구리 푸르름 센터의 박재현 멘토입니다. 네, 방금 나연수 멘토께서 너무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 말이 초라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준비를 했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신 현대오토웨버 관계자분들, 아이들과 미래재단,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의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여름 교육을 통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발전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저희가 가진 능력을 멘티 친구들의 흥미 유발과 능력 신장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의 준비가 좀 미흡한 부분도 있었고 비대면으로 교육이 진행돼서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멘티 친구분들이 너무 잘 따라와 주셨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를 해주셔서 뿌듯하고 값진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여름의 교육이 멘티분들께 단순한 하나의 교육보다는 각자의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함께 고생해주신 멘토 선생님분들, 우리 멘티 친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제 소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박재훈 멘토님도 만만치 않게 준비하셨네요. 그죠?
두 분 모두 어떤 방송이나 행사에서 사회를 보셔도 좋을 정도로 말을 잘하시네요. 그래요. 아마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차분하게 잘 얘기해 주실 수 있었던 이유는 수업 준비하면서 그리고 수업을 같이 하시면서 꾸준히 고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생각이 깊어지고 그래서 전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아진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소감 마지막으로 예인지역아동센터 송보경 멘토님 준비되셨으면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예인지역아동센터의 송보경 멘토입니다. 우선 수업이 잘 진행되게 도와주신 센터에 계신 분들과 그 다음에 수업에 잘 따라와준 저희 멘티 친구들에게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그 어린 친구들에게 코딩을 알려준다는 게 정말 어렵게 다가왔지만 생각보다 멘티 친구들이 잘 따라와주고 오히려 나중에 가서는 수업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직접 아이디어를 내주면서 수업이 잘 진행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배울 수 있었다면 너무너무 좋았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론적인 부분은 저희가 아이들보다 우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아이디어적 측면을 보면은 저희는 되게 단순하고 딱딱한 약간 너무 현실에 맞춰진 그런 아이디어를 냈다면 멘티 친구들은 정말 누가 봐도 말랑말랑하고 이거 정말 재미있겠다. 이거 정말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신선한 아이디어들을 많이 내줘서 저희가 멘티 친구들에게 가르침을 줄 뿐만 아니라 멘티 친구들의 열정과 아이디어들에 오히려 멘토들이 배우는 시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멘티 친구들 지금까지 함께 해줘서 정말 고마웠고 다음에 꼭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네, 우리 송보경 멘토님 소감 잘 들었습니다. 우리 송보경 멘토님은 우리 친구들이 더 잘 알겠지만 언제나 에너지가 넘치셔서 보는 사람들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저도 금방 기분이 좋아져서 웃음이 끊어지지가 않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6 멘토님을 대표로 실제로는 7 멘토님이 발표해 주셨죠. 7 멘토님의 대표 소감을 들어보았는데요. 소감만 듣고 끝나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도 멘토 선생님한테 뭐 돌려주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우리 센터 선생님들 아이들의 마이크를 잠깐 모두 켜주시겠어요? 잠깐 기다려 볼게요.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전체 마이크를 조금 켜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소란스럽더라도 잠깐 소리를 들어볼게요. 목소리가 들리니까 정말 같이 있는 것 같은 생생함이 좀 느껴지죠, 그죠? 에너지가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화면에 얼굴 보이도록 가까이 좀 앉아 볼까요? 좋습니다. 우리 전부 마이크를 한번 켜보고요. 뭘 할 거냐면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센터를 맡아주셨던 멘토 선생님이 최고였던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큰 함성과 박수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센터별로 어느 센터가 가장 큰 환호성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준비되셨죠? 한번 해볼 거예요. 동아지역 아동센터 친구들 준비됐죠? 우리 센터 선생님이 최고다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큰 소리로 환호성과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생각보다 소리가 작은 것 같은데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드릴게요. 우리 동아지역 아동센터 친구들 우리랑 같이 수업한 선생님이 최고였다 생각하면 큰 소리와 환호를 보내주세요. 하나, 둘, 셋, 박수! 그만, 알겠습니다. 요 정도였군요.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인지역아동센터의 환호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예인지역아동센터 선생님이 최고였다. 하나, 둘, 셋, 박수!
좋습니다. 우? 와우 하죠? 네. 세 번째로 경서지역아동센터도 한번 질 수 없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서지역아동센터 환호성 시작. 박수. 응애응애. 예, 응애응애. 아이 소리들 들려요. 네, 좋습니다. 귀엽네요. 자, 우리 그럼 영등포 지역아동센터 친구들도 준비됐나요? 우리 선생님이 최고다. 박수. 선생님하고 정말 친했나 봐요. 장난을 많이 치네요. 자, 그럼 우리 파랑새 지역아동센터 친구들도 준비됐나요? 우리 선생님이 최고인데 환호 한번 보내주세요. 박수. 우리 멘토 선생님 얼굴이 활짝 폈어요.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마지막으로 이 세강지역아동센터 친구들도 선생님한테 큰 환호성 한번 보내줍시다. 박수. 그쵸. 제일 큰 것 같아요. 오. 그리고 끊임없는 야유 소리가 들려요. 선생님들하고 장난을 좀 치고 싶은가 봐요. 얼마나 친했는지 느껴지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멘토 선생님들의 감동적인 소감, 그리고 거기에 화답하는 우리 여러분들의 어디 안 했어요? 어디? 푸르름 못했어요? 그래요? 푸르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푸르름 지역아동센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멋집니다. 네, 그냥 넘어갔으면 너무 서운할 뻔했죠? 그래요. 이렇게 감동적인 인사와 감동적인 환호성으로 서로 한번 감상을 나눠보았는데요. 우리 쉬는 시간 잠깐 가지기 전에 아까 인터뷰 못해서 아쉬웠던 곳 있었죠? 우리 예인지역 인터뷰 한번 다시 해볼까요? 소리가 잘 들리는 것 같으니까. 이제 우리 예인지역 빼고 다시 마이크는 음소거 할게요. 마이크는 음소거 해주시고요, 선생님들. 자, 우리 환호성 잘 들었습니다. 음소거 해주시고. 예인지역 멘토 선생님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손 한번 흔들어 주실래요? 인터뷰 하실 수 있는지 손 한번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예인지역아동센터에 인터뷰하기로 되어 있던 멘티 친구도 한번 같이 손 흔들어 볼까요? 화면에 같이 보일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잡아 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만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옆에 있으면 지금 만나주세요, 지금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쉽게 전달이 되는데 멀리 있으면 이야기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또 바로바로 잘 안 들리는데요, 인터넷이 안 되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 이런 부분들도 좀 더 편하게 가까이 있는 것처럼 경험할 수 있게 되겠죠. 우리 예인지역 아동센터가 아직도 소리가 잘 해결이 안 됐나 봐요. 그러면 아쉽지만 인터뷰는 다음 기회에 다시 해보도록 하고,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잠깐 5분만 쉬고 할까요? 아니면 빨리 하고 끝내버릴까요? 맞아요. 안 쉴 거예요. 안 쉴 거예요. 맞아요. 쭉 해서 끝낼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거의 다 왔으니까 우리 친구들 한 5분, 10분이면 끝나거든요. 조금만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마지막을 향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함께 모여서 행사를 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아쉽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만날 수가 없게 되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어려우실 텐데도 바쁘실 텐데도 우리 수업을 후원해 주시고 준비해 주셨던 현대오토웨버에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축하 인사를 해주고 싶으시다고
이 자리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현대 오토웨버의 상무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오토웨버에서 어렵게 오신 상무님에게 어떤 인사로 맞이하면 좋을까요? 화면에서 어떻게 보이면 상무님이 아, 나를 반겨주는구나 하고 느낄 수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크게 이렇게 박수와 환성을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소리 보여주시면 지르면서 박수기. 감사하겠죠. 맞아요, 맞아요. 소리는 우리가 꺼둘 거니까 최대한 얼굴로도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환한 표정으로 박수와 함성 부탁드릴게요. 우리 그러면 현대 오토웨버의 윤홍만 상무님 자리로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와, 소리 안 켰어. 우리 다른 친구들 소리를 안녕하십니까. 꺼주세요. 현대오토웨버에서 사회공헌 활동 총괄 책임 맡고 있는 윤홍만 상무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원래 이런 자리 이렇게 긴장하거나 떨거나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우리 어린 친구들 저희 아이 또래의 친구들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니까 엄청 긴장이 돼요. 저희 담당자가 저한테 인사말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인사말을 써줬는데 인사말도 제가 지금 안 가져왔고요. 기억도 안 납니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 우리 스마트 모빌리티 공학 채용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다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올해로 지금 이게 5회차가 됐는데 제가 실제로 참여는 올해가 처음입니다. 7월 달에 우리 다일이 그 발대식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벌써 박람회도 하고 이렇게 수료식도 하게 돼서 아 정말 빨리 시간이 지나가는구나. 우리 참여했던 대학생 멘토분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지 궁금하고요. 아마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촬영하는 거 봤더니 아주 막 크게 소리도 내주시고 그래서 소감도 발표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지금 이 행사가 오프라인으로 해서 박람회도 하고 여러분들 같이 만나서 수료식도 하고 이렇게 전달도 해드리고 했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정말 아쉬웠습니다. 내년에는 정말 이 오프라인으로 행사를 했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고생해 주신 분들한테 부득이하게 저희가 온라인으로 행사를 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올해도 보니까 제가 이렇게 와서 저것도 한번 제가 작동시켜 봤었어요. 네. 보니까 올해도 우리 행사가 이렇게 잘 됐구나. 우리 아동들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고생해 주셨구나. 그런 느낌을 가졌고요. 이렇게 행사가 잘 된 데에는 우리 지역 아동센터 선생님들 그리고 18분의 대학생 멘토분들 우리 72명의 아동들 정말 여름 가을 고생 많이 하셨다라는 생각 들고요. 한 분도 낙오 없이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 오토웨버는 이 행사가 계속적으로 지속돼서 우리 많은 아동들이 새로운 IT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이해하고 우리의 그 인재로서 커나갈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어려운 걸음 해주신 윤홍만 상무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상무님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네. 저희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어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할 건 하고 사진을 찍어야 되겠죠? 오늘 행사의 마무리라고 할 수 있는 수료식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무님께 수료증을 한번 전달해 주시겠어요? 먼저 애쓴 우리 친구들에게 먼저 수료증을 전달해 주려고 해요. 우리 센터 선생님들은 저희가 미리 보내드렸던 수료증을 아이들에게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벌써 나눠 가졌군요. 한번 손에 들어볼까요? 네, 화면에도 한번 보여주세요. 펼쳐서 한번 보여주세요, 선생님. 네, 우리 친구들 수료증 받은 거 한번 손을 들고 네, 펼쳐서 보여주세요. 맞아요. 이걸 우리 한번 나눠 가져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우리 한민서 친구는 대표로 우린 멀리 있지만 가까이 있는 것처럼 만나서 화면을 통해서 주고받아 볼 거예요. 우리 상무님께서 민서 친구에게 화면을 통해서 수료증을 전달해 주시면 민서 친구는
네, 받았습니다 하면서 화면에 손을 내밀어서 받아주시는 신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이지만 최대한 만나서 하는 것처럼 느낌을 가져봅시다. 한번 해볼 거예요. 우리 민서친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드린다 하면 어떻게 받는다고? 받는 신용을? 맞습니다. 감사합니다도 해야지. 인사도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제가 수여합니다 라고 하면 상무님께서 화면에 친구에게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역아동센터 멘티 수료증 수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료증. 위 학생은 현대오토웨버가 후원하고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 미래재단에서 주관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공학체험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자, 증정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수. 자, 우리 받은 친구들 모두 화면에 한번 흔들어서 보여주세요. 네, 축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우리 친구들만 수료한 게 아니죠. 함께 있어준 18분의 멘토 선생님들에게도 수료증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보내드린 수료증 준비해 주시고요. 진행 방식은 똑같습니다. 어른이니까 연습 안 해보고도 할 수 있겠죠? 바로 해보겠습니다. 우리 대표 멘토 선생님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수여합니다 라고 할 때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대학생 멘토단 수료증 수여. 수료증. 위 학생은 현대오토웨버가 후원하고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 미래재단에서 주관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공학체험 교육에 대학생 멘토로 성실하게 참여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증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멘토 선생님들도 화면에 한번 들어서 보여주세요. 네, 모두 축하합니다. 그러면 오늘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남았습니다. 오늘을 기념하는 기념사진을 3-4컷만 찍어보고 행사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무님께서는 조금 뒤로 와서 이렇게 현수막 느낌 나는 배경 앞에 서주시고요. 저희가 포즈를 몇 가지 부탁을 드릴 거예요. 우리 상무님도 예외 없습니다.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거침없는 포즈 활기차게 부탁드리고요. 우리 상무님 쑥스러우지 않으시게 여러분들도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시작은 식상하지만 아주 평범한 걸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고요. 우리 친구들 V 한번 해볼까요? V. 식상해. 하지만 시작이니까 정석대로 한번 해볼게요. V 하고 V만 하면 안 되겠죠? 활짝 웃어줘야겠죠? 자, 한번 V 하고 활짝 웃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V. 찰칵. 좋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쉽죠? 두 번째는 조금 적극적으로 해볼게요. 두 손을 들어서 정수리에 갖다 대서 하트를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엽게 웃어주세요. 이번엔 그냥 웃으면 안 되고 귀엽게 웃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상무님? 귀엽게 웃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포즈 취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트. 찰칵.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료증 한번 손에 들어볼까요? 손에 펼쳐서 한번 들어보고 수료증과 얼굴이 동시에 나오게 한번 화면에 가까이 와주세요. 그리고 남은 한 손으로는 하고 싶은 포즈를 취해 주시는데 역시 귀여워야 됩니다. 저는 손하트를 선택했거든요. 손가락 하트나 V나 화이팅이나 원하는 포즈들을 아무거나 취해 주시는데요. 우리 상무님 귀여우셔야 됩니다. 자, 포즈 한번 취해 보겠습니다. 따봉 엄지손가락도 있네요. 좋습니다. 네, V를 거꾸로 하셨어요. 귀엽네요. 사회공헌 사업을 상징하는 걸까요? 자, 한번 포즈 취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포즈. 찰칵.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애써주신 상무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컷만 더 찍을까요? 앵콜이 있네요. 우리 상무님 포즈가 너무 멋있었다고 한 번 더 찍어보고 싶다고 하십니다. 우리 포즈 한 번만 더 취해주세요. 좋아요. 다시 한번.
포즈.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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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칵. 좋습니다.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아니요. 아쉬울 때 마무리하는 게 프로죠. 자,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념사진 촬영까지 끝났고요.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센터별로 선생님들이 기념품도 전달을 해주셨을 거예요. 기념품도 한번 나눠 가져보고 간식도 준비가 되었을 테니까 맛있게 먹으면서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8월부터 지금까지 2달 동안 그리고 준비 기간을 포함하면 3달도 넘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함께 해왔는데요.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한 시간이 아까 멘토 선생님들이 소감 얘기했듯이 너무 감사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모두가 함께 열심히 참가해 주시고 또 열심히 노력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여기서 잠깐 헤어지지만 살다 보면 곳곳에서 현대 오토에버를 만나게 되실 거예요. 그때마다 그때 이런 수업했었는데 하면서 즐겁게 떠올려 주실 수 있는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잠깐 안녕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